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영천 지역 내 환경시설 건립을 놓고 법적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지자체는 거부 처분을 내렸고요. 법원은 1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오늘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천시에 허가 신고를 낸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 이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지 먼저 살펴보죠. 네, 오염된 토양, 그러니까 오염된 흙을 정화하는 시설로 반입을 해서 그야말로 이 정화하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영천에 문제가 된 이곳 이 업체는 기존에 이미 경기도 그리고 또 충북 경북 지역에도 이미 이러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는 나름 기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천에도 신청해서 이제 지금 반려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영천에 신청한 이 신청서에 보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그 양이 말이죠. 부지 기준으로 오염된 토양이니까 반입하면 어쨌든 이렇게 적재 다시 말해 쌓이게 되겠죠. 근데 그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6,000 세제곱미터. 16,000 세제곱미터면 이제 보통 이 부피의 느낌인데 뭐 야트막한 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산이요? 예, 그리고 작은 양은 아니죠. 이렇습니다. 네, 핵심은 이 타 시도에서 발생한 오염 토양을 반입한 후에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법원은 이제 업체 편을 들어줬다고요. 네,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작년 4월이었거든요.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는데 그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말씀하신 이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집회를 열면서 이를 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주민들은 영천시가 아닌 업체의 본사가 지금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 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업체가 작년 2월에 반입 정화장 변경 등록을 경기도에 먼저 신청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영천의 해당 임차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련업 등을 위해서 좀 등록이 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 측이 당시에 반입 토양 정화업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영천시가 관련법상으로 토양 정화업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기준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고 현행법에 따라서 시설 설치를 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주민 반발이 좀 그 뒤로도 계속 되다 보니까 지난해 6월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신고권을 부결시키는 등 공장 가동을 좀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허가 신청이 이제 부결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업체 측은 이런 영천시의 그런 조치를 좀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했습니다. 업체 쪽의 입장에서 좀 당연해 보이는 거고요. 지난 4월에 대구지법에서 1심이 있었는데 1심에서 이제 막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법원이 업체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현재 이제 영천시가 패소한 뒤에 5월에 이제 대구지법에 항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관련 절차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천시의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주민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까지 결성을 했죠. 네네. 영천에 먼저 말이죠. 이 영천에 이 오염된 토양의 정화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영천 시내의 오수동이라는 곳입니다. 오수동. 오수동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또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실 텐데 영천 시내의 오수동이라고 하면 대구와 그리고 이 영천 이 일대를 흘러가는 금호강이라는 강이 유명합니다. 대구 경북 사람은 다 아는 강입니다. 그 금호강 본류가 오수동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중림사라고 하는 천년 고찰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문화재 시설인데 그러한 곳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네. 당연히 주민들 싫어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표현을 좀 순화해서 오염 토양 정화 시설이라 표현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양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수동 토양 폐기물 공장 건립 결사 반대라고 네. 하는 이제 단체가 만들어져서 결의 집회를 당연히 했죠.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으로 비상대책위원 50명이 모여서 이곳은 절대 자기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이 해당 업체가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개별 접촉을 하면서 좀 이렇게 회유를 좀 많이 했나 봐요. 네. 그야말로 좀 감언 이설로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어떤 그 혜택이 주민들이 주어진다든지 뭔가 있었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슈토크 취재진이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관련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만나보시죠. 통장이 주민 인감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형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그 충주 시설에 견학을 다녀와서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마을 운영위원들 사람 때문에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야말로 영천의 소중한 지역이고 지켜야 되고 앞으로 영천의 미래에 굉장히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 이 오염토 공장을 저지하는 것을 출발로 해서 그 지역이 다시 그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그야말로 영천의 소중한 지역으로 지금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어떤 일종의 사명감도 있는 겁니다. 네, 영상 마지막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영천시 오수동이라는 곳이 아까 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리적 여건상 어떤 곳인지 덧붙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좀 덧붙일 말이 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영천 같은 경우가 그 좀 충절의 고장으로 좀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 좀 찾아보니까 이수 삼산의 고을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수가 이제 남천과 북천을 얘기하고요. 삼산이 이제 마현산, 유봉산, 작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좀 자연환경이 좀 잘 보존되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남북으로 영천의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이 이제 자오천과 고현천이 있는데 네. 이게 합류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호강으로 본류를 열어서 마을 앞을 흐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유봉산에 또 천년곶 잘 소개해 주셨던 중림사가 있고요. 또 네. 영남대병원, 영천병원이 또 여기 있고요. 네. 또 금호강 둔치에 레저 시설 등이 좀 자리하고 있는 좀 지리적이나 뭐 또 환경, 문화적 또 역사적으로도 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어떤 청정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곳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하면 네. 이 오수동을 좀 더 확대해서 영천 자체를 놓고 보면 네. 대구의 바로 인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영천이라고 하는 곳이 근래 한 10년 동안 영천시가 그 전폭적으로 키워오는 지역 산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 산업이라고 해서 이 말과 관련돼서 이제 뭐 승마장을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경마장 있잖아요. 네네. 경마장이 뭐 과천에도 있고 근데 이게 제3 경마장이 영천으로 유치를 해서 영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네. 또 이제 항공과 관련된 산업체 네. 미국의 보잉사와 관련돼서 뭐 이 저 하청업체들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영천시가 전폭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정말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네. 이런 영천에 이런 그 토양 폐기물과 관련된 그 이 시설이 굳이 들어와야 되겠느냐라고 네. 하는 것도 시민 또는 그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더욱더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네,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정화시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가 수리 거부 처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오수동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사 등 악취와 소음 피해를 수십 년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또다시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농작물의 피해, 청정자연을 훼손하는 등 막대한 재앙이 발생될 것이 분명한 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무한정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네. 뭐 3만 톤에서 4만 톤, 많게는 6, 7만 톤 정도가 이제 일시로 이제 이게 적재가 되었다가 이걸 이제 바로바로 처리해서 나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로 봐서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유해물질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것이 거의 없도록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례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슈토크에서도 이 폐기물 관련해서 뭐 여러 번 다룬 바 있는데 네. 뭐 바로 안동의 경우에도 이제 환경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서 그야말로 초현대식 시설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어느 주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사실 100% 완벽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천 시민 방금 우리가 모니터에서 봤지만 시의회 영천시를 대표한 시의회부터 해서 뭐 대대적으로 전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업체는 업체대로의 논리일 뿐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단체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업체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오염 물질 배출 관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정 업체에 좀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오염 토양을 좀 반입해서 정화하겠다 이런 시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그 오염돼 있는 토양, 그러니까 산업부지라든가 어떤 군부대 또 철도부지에 있었던 대규모 네. 개발 사업에서 나왔던 그런 땅을 좀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금속 함유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좀 그 어떤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네. 중금속이 좀 검출이 된다거나 네. 또 유해 오염 물질이 좀 대기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네. 여기 이 과정에서 또 분진이나 악취 또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영천시에 또 정화 시설을 한 이 업체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 하수 처리 시설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오염 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은 무엇이 있고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반입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떠한 그 유해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네. 이 그 관련 전문가 실험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토양환경보존법 제2조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건강이나 또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보통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이런 폐기와 관련된 이런 시설물이 나오는 거 일단 먼지가 날릴 거 아닙니까? 네. 먼지도 굉장히 좀 혹독하죠.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도 뭐 인간이 살면서 최선의 먼지를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먼지라는 거는 그 소위 이제 비산먼지 이제 날리고 흩어지는 이런 먼지들 그리고 또 그 보통 이런 곳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벽돌 공장, 뭐 연탄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 발암 물질로 이제 VOC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VOC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은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처럼 타 시도 사례와도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의 경우 올해 폐쇄 조치를 취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전북 임실군에 들어선 어떤 업체가 있는데요. 그 네. 광주 지역의 업체가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쪽 업체가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네. 광주에 있는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 업체가 네. 임실군에 들어서 있는데 네. 이게 그 폐쇄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좀 임실군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결정이 난 사안인데요. 네. 지난 9월이었어요. 그 임실구가 좀 국민권익위원회 좀 말을 종합하면은 네. 권익위가 임실군의 매수 보상과 손실 보상 등 시설 폐쇄에 따른 보상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업체 측이 그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네. 이런 보상을 임실군이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조정을 내렸고 업체 측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대한 공익시설 건립 협조를 어떤 주요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놨어요. 여기에 이제 그 임실군과 업체 측이 좀 동의를 한 사항이어서 네. 좀 폐쇄 절차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권익위는 또 조정 권고안의 근거로 해당 시설이 적법함 절차에 따라서 좀 설치가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뭐 불편하거나 또 반대 여론을 좀 불러올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또 행정력 낭비 등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전남 네. 담양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와 어떤 지역 주민 간에 어떤 악취를 이유로 한 좀 갈등이 발생했는데 네. 담양군과 업체 측이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손실액 보상을 또 이건 비슷해요. 그 권익위 권고안 그러니까 임실군의 사례와 비슷한데 어떤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좀 선례가 됐다는 이런 지적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이후 좀 감정 평가는 또 네.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좀 후속 절차를 밟고 있고요. 공익 증진을 위한 부재 활용 방안을 임실군 의회 심의를 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업체와 영천시 간의 법적 다툼 어떻게 전망하는지 최종적인 내용을 좀 덧붙여 주시죠. 지금 이건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는 그 변호사 대 변호사의 싸움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천시는 그 각 시군마다 네. 그 자문 변호사 또는 고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 고문을 받거나 자문을 받는 시군의 이 개별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영천시는 이제 영천시의 담당 그 자문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을 대응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심 결과 이 업체가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에서 또 만약에 영천시가 패소를 한다면 또 다시 항고를 하겠죠. 그럼 네.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행정소송 기간은 길어지죠. 그 토양환경보존법 2조하고 3조 7항을 보면은 네. 이러한 토양 정화업을 하는 이 업체는 관할 시도지사, 그러니까 영천시는 경상북도의 관할이니까 경상북도 지사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관리를 받는 것도 경상북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천시는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일정 부분 관여일 뿐이지만 전국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 형성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시민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지지 않느냐, 2심도 또 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죠. 네, 백 기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이런 문제가 그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그 이런 토양 정화업인 국한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네. 그 사실 그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혐오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토양 정화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물론 업체 측이 잘 하겠지만 네. 주민들의 우려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권익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고안을 내리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 업체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이런 업체들의 발길을 또 다 무조건 반대만 할 수가 없는 게 네. 세수 확보라든가 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만 할 수가 없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혐오 시설이니까 또 반대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설을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익시설을 지어준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네. 그 주민들의 경우에도 물론 반대 입장이 좀 크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업체 측과 충분히 대화를 한 뒤에 해결하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제가 듭니다. 조금만 더 네. 부연하면 환경부 예규 네. 그 593호에
토양 정화 등록 관리 업무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도지사 관할이잖아요. 이걸 좀 개정해서 해당 지자체가 좀 더 관할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전반적으로 내용을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